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보수 유튜버의 말만 듣고 움직이는 대통령, 그리고 무속 신앙을 신봉하는 대통령의 영부인, 야당을 협치 대상이 아닌 제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대통령.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런 사람이 계속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뉴스 호로록 두 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죠.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예언까지 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제가 우리 김태형 기자만큼 뭐 팩트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은 없어도 영적인 투시. 네. 영과 영은 통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까? 예, 다 보입니다. 다 예. 보여요. 자, 그 저기 좀 장 쪽이 안 좋으신 것 같네. 제가 지금 폐가 안 좋은데. 아, 폐가 안 네. 좋았나? 이거 내가 잠시 좀 네.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건강 상태를 점쳐 주셨어요. 예. 네. 특종을 사랑하는 팩트에 기반한 취재를 열심히 하는 김태현 법조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이분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나요? 괜찮나요? 저분 제가 보니까 좀 당뇨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던지고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건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당 수치가 높게 나와가지고. 예, 예. 아, 아니 전에 나한테 한번 얘기했거든. 예, 내가 또 당뇨 선배니까. 아니 예. 근데 진짜 그 다른 채널에서 이동영 작가가 정치 천재라면서 엄청 극찬을. 사실 정치 천재는 우리 이제 이동영 작가인데 네. 예, 스스로 정치 십제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예, 십제. 맨날 김용민 네가 뭘 알아 그러다가 요새는 그렇습니다. 예.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계신 아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그럼요. 예, 예. 저는 사실은 오늘 그 김어준 맞아요. 딴지일보 뭐 총수가 방금 전에 국회 과방이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충격적인 그런 몇몇 얘기들 했어요.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네. 사실 김어준 총수가 뭐 사람인지라 가끔씩 좀 부정확한 얘기를 할 때는 있지만은 오늘 의혹 제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특히 아이고 참 이건 인용하기도 너무 섬뜩해서 말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살해를 하고 예. 그래놓고는 그게 북한이 한 것처럼 맞습니다. 만들려고 했다든지, 네. 뭐 또는 김어준, 양정철 또 한 조국. 명이 누구였죠? 조국 뭐 이런 분들도 납치를 해가지고 뭐 어떤 공작을 펼친다 그런 얘기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서 이런 공작 테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만화 같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만화 같은 시나리오를 그리고 실행에 옮길 만한 제력과 담력과 여러 추진력은 딱 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김건희.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추정하면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근데 오늘 또 그 얘기도 했었어요. 김어준 총수가 그 김건희 통일 대통령설. 그래서 통일 대통령 자기가 통일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최재형 목사 앞에서 맞습니다. 김건희가 했던 일찌감치. 말이기도 하고 네. 천공도 이제 뭐 내년에 통일이 안 되면 자기를 스승으로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전쟁을 통한 무력을 통한 통일 이게 그들의 그림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의 그 대권 도전 이야기는 사실 9월에 이미 네. 김용민 TV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들 비웃으셨죠. 예. 그런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특히 그 구체적인 워딩이 또 나왔습니다. 힐러리 모델. 근데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네. 네, 어쨌든 힐러리 같은 여성 정치인 모델로 해서 자기가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다. 이미 그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그 상층부, 그 머리 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연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자기가 봤을 땐 굉장히 좀 그 밑으로 내려 깔보는 네. 사람인데 이 사람도 했는데 내가 못할 소냐, 막 이런 사고 방식이 그 머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대선 출마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놀랍죠. 아니 김건희를 누가 찍어 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수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을 떠나서 경쟁자들을 하나둘씩 치워버리면은 자기가 될 수 있다. 여권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 자신의 지금의 어떤 권세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경쟁자를 쳐버리고 야권의 경쟁자도 쳐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흔히들 단무지라고 하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는 뭐 제가 따로 네.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사고면 충분히 그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뭐 뭔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윤석열 씨를 끌어내리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일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하나 그 퍼즐을 맞춰가면은 도대체 누가 이 공권력을 활용해서 혹은 공공의 비용을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했는지 다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 극우 유튜브 그리고 진보 유튜브 이게 10개씩 골라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다는 거를 제가 그때 보도를 했었거든요. 자, 거기에 뭐가 끼어 있었습니까? 김용민 TV가 아유, 제가 김용민 굳이 TV가 껴 제 입으로는 있었죠.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이제 진보 유튜브로 뭐 김용민 TV 뭐 그 당시에 알릴레오,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그리고 심지어 민중의 소리 뭐 이런 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극우 유튜버도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유튜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보수 유튜브도 모니터링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정권 초기에 그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됐던 건데 아마 언젠가는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도 그 개수를 늘려가지고 모니터링하는 팀이 있다라는 뭐 얘기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극우 유튜브를 좀 돌아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했던 그 말들이나 네. 그간 말했던 것들을 연상시키는 또는 긴밀 소통을 한 뒤에 방송을 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의심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고성국 씨가 네. 유튜브에 우리는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했더니 다음날 대통령이 담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씨죠 이제 윤석열 씨. 윤석열 내란 씨가 그 담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말을 했던 것들이 고성국 씨가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지금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과 그리고 내란의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떤 사람들까지 저희가 또 찾아내야 되냐면 형법 내란해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란이나 내란 목적의 살인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럼요. 그럼 극우 유튜버들은 네, 보수 유튜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다 찾아서 하나하나 증거를 남겨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정말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내란 수괴와 그리고 공범자들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마치 이제 나치를 어떤 선전했던 언론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했던 극우 유튜버들까지도 네. 저는 다 기록해서 하나하나 다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네. 아예 발본색원을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네.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 오창익 선생이라고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극우 유튜버들 특히 이번에 그 선관위 관련해서 그 윤석열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든 이자들, 그리고 또 이제 내란 이후에 계속 윤석열을 두둔하면서 윤석열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 다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체포는 굳이 경찰이 아니더라도 아무 직함과 권한이 없는 민간인도 현행범은 잡을 수 있다고 하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기 윤석열 체포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실 가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다가는 이제 네. 경호원들한테 또 뭐 저기 또 바로 습격을 당하겠지만은 아니 그 형식 논리로는 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통령실을 이제 가가지고 그 하는 것보다 그 윤석열 본인에 대한 그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 막아내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다 체포를 해서 업무방 현행범으로. 현행범으로 잡아내면은 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참 너무 현실과 떨어지는 얘기고 내일 이제 탄핵을 해서 직무, 권한 모든 것들을 다 일단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대통령 경호법도 역시 네. 아마 대통령에 대한 경호 관련한 법률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는 체포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네. 탄핵안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이 뭐 당연히 당연히 통과 가결. 됩니다. 가결된다고 보고요. 이미 뭐 8명까지 확보됐다.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 그 이상이죠. 말 못하는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전 20명도 된다고 봅니다. 8명 이상이면 더 이상 세는 건 무의미해요. 무의미하죠. 자기들의 짜놨던 스크럽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이제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많은 수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한다면은 뭐 20명, 30명 되면은 헌재로서도 판단하기 좋죠. 예. 뭐 여야 합의로 윤석열을 이제 그 탄핵하자 네.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탄핵을 막기에는 명분이 없는 게 어제 그 윤석열 담화. 씨가 담화를 하면서 뭐 헌법재판소 가서 네. 잘 따져보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탄핵을 이미 다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은 안 됩니다. 이러는 게 얼마나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게다가 또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뭐 스스로 헌법재판소 가서 이렇게 다퉈보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야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 퇴진을 나왔던 얘기했었죠. 건데 질서 있는 퇴진 거부하고 네. 본인은 헌재 가서 다투겠다고 하면은 고의 보내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내일 그 뭐 무슨 탄핵 부결 반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는 점을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어제 담화 나가니까 안 그래도 그 사진으로 잡히기도 했었고 보도로도 나왔었는데 권성동 의원도 보면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반응들을 이게 보였더군요. 제가 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응이잖아요. 네. 정말 정무 감각이 제로인 사람도 뭐 죄송합니다. 전국의 군 의원님들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쓰시는데 군 의원만큼의 정무 감각이 있어도 이런 어제 같은 담화. 말도 안 되는 담화를 예.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결국에는 이 윤석열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그가 시켜서 아마 나와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할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꼬이고 이 완전히 그 뭐 스텝이 꼬이는지를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잘할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잘할 거 오래 아니겠습니까? 겪었으니까요. 안 되겠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미 이 사정을 충분히 다 헤아리고 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뭐 법카 유용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거는 이제 어제 그제 보도로 끝났어요. 끝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출근하기 싫으면 유령 출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를 보내서? 진짜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바로 그냥 회사에서 아웃당하는 그렇죠. 그런 예. 그거야말로 세금을 유용해서 자기의 사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법카 유용 갖고 어떻게 더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형평성상으로도 더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할 거면 그럼 윤석열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다 얘기해야죠. 네. 뭐 내란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우, 이 감이 됩니까? 그게 그렇죠. 견줄 게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본인들이 방어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이 이번에 무슨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그 불출마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탄핵이든 하야든 왜 할 그렇게 수 있다. 엮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희한한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마이뉴스 TV가 딱 이 금요일 1시에 오후 1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최재현 앵커께서 갑자기 이제 김어준 총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당신들 오늘 방송 안 하면 우리도 안 할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예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네.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말을 그냥 들을 필요가 없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굳이 그런 말이라도 하는 건 사실 차기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는 거기서 나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민의힘은 결국은 내란에 동조를 해서 위헌정당이 될 겁니다. 해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해산을 할 때 이제 소송의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 건 국가밖에 없거든요. 네. 정부. 그러면 다음 정권에 만약에 아. 이재명 대표가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이 해산을 해야 될 시기가 오면 예. 이걸로 딜을 하자라는 그 포석을 깔아 놓으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탄압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요. 네. 그렇죠. 지금 전국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네. 그런 그- 것까지 깔아놓은 포석이다. 그 시금석은 바로 이 추경호 원내대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이 국회 결의를 그 계엄 해제 결의를 30분 늦추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 수를 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원내 그 의원총회를 그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서 그쵸. 하자. 당사에서 하자. 이거 봐서는 이제 의원들 참여를 못하게 하려는 이 세 가지 근거를 갖고 이제 아마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수사를 해서 사실이 확인된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시간 전후로 해서 국회 결의가 있을 시간 전후로 해서 윤석열하고 통화한 것이 뭐 네. 드러났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꼼짝없이 그냥 걸려. 그러면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서 내란에 가담을 한 것이 맞다면은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해산될 사유가 되는 것이죠. 예. 진짜 본회의장에 저는 방금 말씀 주셔서 저도 계속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건데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8명이 아니었어요. 19명이었어요. 근데 19명인데 네. 한 명은 사람 수를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김의겸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갖고 저도 다시 보게 된 네. 건데 그 사람은 이제 이 본회의장 들어와서 사람이 몇 명인지 세는 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리고 군인도 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몇 명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추경호 그렇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추경호 씨랑 이 사람이랑 이 시간에 사람 수를 세고 그리고 왜 둘이 긴밀히 연락을 했는지 그럼 추경호는 왜 또 윤석열이랑 연락을 했는지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담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어제 현장에 취재를 갔어요. 이게 촛불 집회 젊은 분들이 어제도 많이 오셨던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민 담오는 담화였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시면서 이제 엄청 분노하셨어요. 이게 무슨 담화냐? 윤석열의 지금 정신 상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 저기 오늘 동아일보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 신경 정신계통의 그 전문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권력이 너무 도취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자기 과신이 지나쳐서 그런 것이다. 근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예. 이게 저는 누군가가 시켜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철저히 가스라이팅 당한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나와서 뭐 해봐야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발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만화 같은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어제 불허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동안은 이제 굉장히 네네. 눈치를 많이 봤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탄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발하는 친윤들이 있지만은 친윤들도 속으로는 야, 이제 해도 너무한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네. 표정도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 오늘 아침 조선일보마저도 등을 돌렸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은 어떤 정무 감각이 있는 단연간의 어떤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배제된 채 소수의 윤석열 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누군가의 지정에 의해서 그러려면 가스라이팅 당하려면은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울증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추정하고요. 뭐 지금이야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아마 김건희에게서도 그 권력이 떠났을 때 네. 우리는 쉽게 그 진실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시켜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어제와 같은 담화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왜 갑자기 12월 3일에 그날 밤에 이렇게 전격적인 내란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됐을까?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만 명태균의 그 황금폰이 네, 이제 그 검찰에게 창원지검에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갔어요. 예. 저 여러분 뭐 어제 이문정 검사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문정 검사가 자기 조직을 옹호할 리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의 오매불망 소원은 자기가 검찰에 있지만은 검찰 해체예요. 예. 그럴 정도로 검찰 개혁에 아주 투철한 의지가 있는 분인데 지금 검찰은 윤석열의 친정이고 한때는 윤석열의 권력 기반이기도 했지만은 다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냐? 죽은 권력이 됐으니까. 죽은 권력이 이제 됐으니까. 사냥개가 되어서 달려들 그렇죠. 생각만 하고 있다. 그 지금 박세현 예. 서울 고검장 지금 여기 특수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이 박세현 본부장 역시 그 한동훈 대표와 무척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쪽하고도 지금 선이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 지금 이대로 만약에 정권이 야당에게 넘어간다면은 검찰은 뭐 1순위가 아니라 0순위 아니 마이너스 1순위가 될 거예요. 그 개혁의 대상으로. 예. 자기 조직을 지키는 그런 대임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서 그럼 뭐 하겠습니까? 검찰을 기소청하고 이게 수사 기구로 예. 나눠 가지고 네네.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위상은 쪼그라들고요. 아마 이 과정에서 검사들도 재심사를 통해서 기소청에 남길지 수사 기구로 보낼지 판단할 거고요. 네.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집에 보낼 거예요. 이러면 진짜 완전히 검찰이 해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이 죽은 권력 윤석열을 제물로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검찰 조직이 윤석열을 파고들고 아마 지금의 뭐 국수본이라든지 그 이 공수처 예. 예. 이 두 군데가 지금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수사 성과를 내려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문정 검사의 판단이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아마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일단 윤석열 죽이기에 가까운 그런 수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일단 것이고요. 검찰의 움직임은 그렇고 네. 이제 김건희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근데 하고 그 있을 검찰에 것이냐. 지금 황금폰이 넘어갔단 네. 말이에요. 명태균이 감옥 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구속시키면 한 달 안에 탄핵이 온다. 와. 진짜 탄핵이 왔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 자기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그 사실은 물론 나비 효과 같은 거죠. 네. 그리고 황금폰이 아마 그 계엄령 선포 그 전에 직전에 아마 창원지검에 넘어갔고 예.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실에 어떻게든 흘러 들어갔고 여기에 윤석열이 치명적인 결함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뭐랄까요 위기감을 느껴서 네.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상민 얘기로는 국무회의하는데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시뻘겋게 바뀌온 그 배경이 이거 한 잔을 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명태균 사건, 명태균 황금폰이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엄령을 그때 터뜨린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추론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명태균 이슈로만 가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고
그 아, 명태균 그러니까 계기가 됐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얘기는 그쵸. 아닌 거고요. 명태균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그 무엇이 압박을 굉장히 그 심하게 이제 해서 이미 총선 때부터 계엄령을 네. 구상했다가 네. 상황이 이렇게 됐다. 지금 빨리 터뜨려야겠다. 선제적으로 뭔가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가 윤석열에게 시켰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한 게 아닌가. 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취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 명태균 이슈 말고 직접적으로 뭐 윤석열, 김건희가 다 얽혀 있는 것들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수사가 더 돼 있다는 첩보들도 있거든요. 명태균 건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것만 두고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제가 공개를 할 수 없으니까 아직 예. 기사를 쓰긴 전이니까. 근데 그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드러나면 당장 탄핵 얘기가 나올 만한 건들이 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고를 다 받고 있을 거예요. 네. 명태균 이슈도 분명 그 중에 하나겠죠. 예.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가 해놨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아마 수금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정권 말기가 되고 예. 자기네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금전적인 어떤 이득들을 회수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그 시기에 이제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에 수사가 들어오니까 여러모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었을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 돌파구를 생각하는 건 결국은 민주당과 북한 그리고 총선에서의 그 선거 부정 예. 이런 것들로라도 돌파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찾다가 결국은 극우 유튜버에 빠져서 그쪽 생각밖에 못하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김건희 씨가 뭐 영상을 뭐 보지 말라고 했나 뭐 보라고 했나 뭐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사실 극우 유튜버를 두 사람이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람이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엄 실패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나왔던 중앙일보 보도가 저는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때 그 보도를 한 기자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법조 취재할 때 자주 보였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 소스를 받는 건지 항상 그쪽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 그 내용이 이제 김건희는 몰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누가 김건희가 몰랐는지 궁금했습니까? 이 김건희가 몰랐다는 걸 선제적으로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아마 김건희가 이 계엄령 선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았다면은 아마 말렸을 것이다, 막았을 것이다. 제가 정말 그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네. 빵 터졌어요. 네. 아니 이게 김건희와 무관하다고요? 이거는 김건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애써서 그런 얘기를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다면은 네. 그 진짜 김 기자 말씀대로 요거는 뭔가 이거는 김건희와 무관하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게 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그 보도 때문에 알리바이가 사라졌어요. 그냥 김건희가 알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네. 굳이 이거를 어. 약간 그 드라마 지금 이 보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경찰 수사관이 이 어떤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차가 그 범인이 차를 타고 도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흰색 차량 잡았어야죠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흰색 차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극우 유튜브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말씀 주신 것처럼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지금 여러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에 대한 첩보나 수사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예. 더 이상 막을 수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명태균 이슈로서 사실 촉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